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물 보호기사 이제 5개년 기출에서 저희가 강의로 준비해 드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네. 2019년 정기 기사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커멘트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리학입니다. 19년도 사회 문제입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균은 1번에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는 커멘트는 파이토플라즈마 계열은 세포벽이 없구나 라는 점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주체에 침입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벽의 구성 요소인 큐틴을 분해하는 요소, 그래서 큐틴 분해 효소는 큐티네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큐틴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구나. 3번 생물적 방제제로 트라이, 시도해볼 만한 거 뭘까? 트라이가 되겠죠. 트라이가 되고. 4번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 나머지 대표적인 세균병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들이랑 좀 친해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모자이크 증생은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죠. 6번 줄기 녹병의 중간 기주. 이제 녹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뭐 보리일 수도 있고 미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고 나무, 매자나무, 매발톱나무 이런 것들이 중간 기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병은 이렇게 외워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알코올 냄새. 대표적인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 이건 썩었다는 거거든요. 부패하면서 수액이 나오면서 알코올 냄새. 저희가 알코올 의존적인 사람들은 또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럼 뭐 그런 느낌으로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8번 접합균류에 속하는 곰팡이에요. 접합균류는 경막이 없어서, 경막이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경막이 없어서 무르죠. 무름병. 사실 이런 거랑 무관하지만 암기하실 때 좀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좋으니까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비생물성. 너무 쉬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생물적인 요인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소나무 혹병 같은 경우에 월동 장소는 참나무 계열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지만, 뭐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1번은 정의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이거 너무 자주 봤습니다. 붉은 건 자색이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잔황균류구나, 붉은 곰팡이병 잔황균류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13번. 온탕 처리는 경종적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입니다. 경종적 방법이라 함은 잘 보이시나요? 경종적 방법이라 함은 저희가 농사를 실제로 지으면서 경작을 할 때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의미를 해요. 14번 바이러스 구성 입자. 이제 아시죠? 핵산과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낙취가 나는 병. 아까 말했듯이 무름병 같은 게 썩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는 불안병이라면 악취가 나는 병, 악취 나면서 썩는 거는 무름병이 되겠습니다. 16번 목재를 썩히는 거. 산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나무 밑동에 굉장히 뭐 버섯 같은 게 많이 있는 걸 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재를 썩히는 병입니다. 버섯이 대부분이고. 파이토소라 주속균의 전형적인 전반 방법은, 뭐 이것도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 뭐 굳이 외우자면 비바람, 눈보라 칠 때 뒤에 보라 같은 게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친 거. 좀 억지입니다. 억지지만 이렇게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혹병, 세균이죠. 19번 기주 특이성. 기주 특이성이라고 하면 이제 세균병을 고르면 되는데, 이 중에서 세균병은 흰잎 마른 병이고, 이건 빈출 문제에서 정말 똑같은 문제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복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흰잎 마른 병의 제1차 전염원. 이거는 흰잎 마른 병이 좀 주요 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눈으로 자주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농림해충학으로 넘어가자면 소나무 좀은 네,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이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22번입니다. 네, 항충성에 대한 정의 문제였네요.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네, 벼 재배 시 기온이 낮은 해, 추울 때 굴 속으로 들어가는 네, 굴파리. 물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그렇지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제 곧 실기 시험도 준비하실 텐데요. 도둑나방 실기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네, 해충이고요. 네. 지재부에서 잘린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고 잎을 주로 가해해서 네, 잎을 이제 망사 모양으로 아예 이제 가해를 하는 해충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청동풍뎅이 25번입니다. 청동풍뎅이, 청동방아벌레라고도 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땅속에서 감자를 가해하는 거고요. 유충이 가해하고 유충이 월동을 할 때도 유충 형태로 월동합니다. 26번. 네, 복숭아 혹 진딧물 이거 빈출 문제에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혹이 생기는 증상 아닌지요. 모자를 썼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복숭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모자이크 증상을 나타냅니다. 복숭아 혹 진딧물, 복숭아 혹 진딧물. 그리고 27번. 천공성 해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네, 나머지 선지 보면 되고요. 어스랭이 나방 같은 경우는 네, 좀 생긴 거 좀 특이한 나방인데 실기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무시야 강에 해당하는 거. 날개가 없는 거. 저희 존벌레가 날아다니면 좀 많이 무섭겠죠. 네, 날개가 없습니다. 29번. 네, 산소를 운반하고 적절한 거는 네, 기관계라고 합니다. 네, 기관계라고 하니 네, 이거는 답을 좀 숙지를 하고 있다면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선녀벌레 이거는 그 어디죠? 빈출 문제에서 한번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미국 선녀벌레의 가해 양상. 이거는 빈출 문제에서 한번 사진으로 만나본 적 있죠? 나무 줄기에 이렇게 줄줄이 붙어있는 진딧물처럼 생긴 그런 벌레들이었고 대표적인 흡습성 해충이 되겠습니다. 즙을 빨아먹는 거죠. 네, 31번. 네,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난해합니다. 네, 사실 흔한 해충도 아닌데다가 어렵지만 거북밀 깍지벌레 성충으로 월동하는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본 경험이 나중에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노력을 쏟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네, 불임성 유도는 네, 다음 때를 이제 불임성으로 만드는 거고 방사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33번. 포도나무 줄기 해충. 포도 해충에 대해서 빈출 문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잊으셨으면 한번 복습해 주시고 박쥐나방이 포함이 된다는 거. 네, 포도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거. 박쥐나방은 네, 이렇게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포도 해충들이 있었죠. 꼭 복습해 주세요. 34번. 34번은 이제 모이게 해서 직접 잡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 35번. 땅강아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죠. 빈출 문제에 가보시면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귀뚜라미랑 메뚜기랑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애고요. 토양 해충에 속합니다. 땅강아지는. 네, 36번. 이거는 줄무늬 입 마른 병. 아, 줄무늬 입 마른 병. 줄무늬 옷은 아기 때나 입는 거라고 이거 정말 옛날에 학습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난다면 복습이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37번. 네, 해충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서 특징을 물어보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패스를 하시되, 네,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네, 운 좋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바라야 돼요.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추고, 네, 틀리라고 내 문제는 과감히 틀려도 됩니다. 대신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아야 돼요. 알겠죠? 38번 문제입니다. 페로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9번.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방류들 중에서 홍명나방, 그리고 뭐 멸강나방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비대해충이지만 월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40번 문제도 사실 이런 저희가 분류에 대해서 제가 깊게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맞추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지금 패스한 문항이 지금 5개도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제외하고 다 맞는다면 고득점 당연히 확보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한두 개 정도 더 틀려도 사실 합격선은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맞출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사실 65점 이상의 고정적인 점수가 나오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1번 문제. 재배학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광은 동화량과 이화량,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빛에 의한 영향이 0,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을 광보상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양생식물 같은 경우가 광보상점이 더 높다. 양생식물이 더 높겠죠. 42번. 품종 간에 왜 격리 재배를 하느냐? 왜 따로 키울까?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교잡이 되는 거. 힘들게 얻은 품종이에요. 육종에서. 근데 그게 섞이면 안 되겠죠. 자연 교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종 간 격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배유 종자, 유배유 종자 구분하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풀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핵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같은 경우는 사실 틀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패스한 문항도 없었었고, 재배학 원론에서는 패스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노후 답은 조기 재배하고 덧걸음 중점으로 그리고 연면 시비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4번은 그 정도 학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5번 관수회가 가장 큰 시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수 개화기라는 거. 46번 발화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장 중에 원형 단백질의 응고가 됩니다. 이건 다 그냥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발화력 상실하고 휴면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7번 원소 관련해서 미량 원소, 다량 원소, 그리고 이동성이 좋고 나쁘고 이런 원소들에 대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 매회 이제 물어보는 방향성이 다르지 원소 관련된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8번 정의 문제고 이거 여러 번 봤던 문제라서 패스를 하는데 이건 맞춰야 돼서 패스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49번 문제. 수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연형 냉이고요. 50번 문제. 이거 연작의 문제가 가장 적은 작물, 담배 같은 것도 연작의 문제가 적지만 미나리, 양배추 이런 것도 적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지의 문제가 큰 거. 한번 저희가 학습을 한 적이 있죠. 앵무새 해가지고 암기법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맞추기 사실 까다롭죠. 그래서 두 번째 패스하는 문항으로 하겠고요. 52번 문제. 자, 이거 역시 사실 제가 전공자라면 좀 맞출 수가 있겠지만 비전공자라면 패스를 하시는 게 옳고, 전공자라면 전공 지식 갖추고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전공자라면 맞추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정말 전공 지식이기 때문에. 53번 붕소의 생리작용. 이거 이동성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만 안다면 상당히 풀기가 수월했던 문항이겠죠. 54번 지금 원소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만. 그래서 원소 문제가 반드시 정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 양열 재료. 지금 패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을 보고 알펠퍼가 제일 낫구나. 알펠퍼가 제일 낫구나. 이 정도 가지고 가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 가시고 다른 식으로 나오면 틀려도 됩니다. 56번. 뇌 습성이 가장 약한 경우. 이건 답 숙지하고 계시되 뇌 습성, 뇌광성 이런 거 특징들을 그 암기법에서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핵심 정리했을 때 좀 찾아보시고, 이건 빈출에서 자주 나왔던 주제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57번. 이거는 열해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건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맞아 보이고, 그래서 지식이 없더라도 사실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료랑 열해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료 주는 거랑 뜨거워서 해를 입는 거랑. 그쵸? 상식적으로도 1번의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고, 나머지 선지들을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겠죠? 58번. 요수량이 가장 적다. 요수량 문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주십시오. 기장, 이거 대표적으로 요수량이 적은 작물이었습니다. 기지 문제, 또 출제가 되었네요. 기지의 문제 복습을 꼭 해주시고, 암기법 자체도 있었습니다.
네, 중간 낙수가 필요한 시기. 네, 뭐 이런 주제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약학으로 넘어가자면 농약학, 휴면기는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물도 쉬는 시기가 있다고 했죠. 휴면기에서 약효 염료가 가장 적고 62번, 네, 이거는 네, 코나졸이죠. 코나졸. 코나 골면서 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생장 억제제로서는 코나졸이구나. 코나 골면서 조는구나. 생장 억제하는구나. 63번.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63번은 네, 유기인재, 뭐 유기염소계 뭐 이런 거 정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여기선 그것도 아니었죠. 유효 성분 조성에 따른 거. 누가 봐도 나머지는 목적에 따른 거고 이 친구 유기인재만 성분 조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유기인계 살충제가 아닌 것은 네, 나머지 선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소밀이라는 걸 외우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아닌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좀 많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형은 뭘까요? 이제 훈연제죠. 훈연제는 밀폐된 용에서 연기 형태로서 이제 처리를 하는 제형입니다. 네, 66번 천연 성분의 살충제가 아닌 것은 답만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요즘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레트린이랑 제충국이랑 연결을 지어서 네, 봐주시면 되겠고 선수성과 수화성이기 때문에 수화제가 되겠습니다. 네, 69번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쉽습니다. 70번 문제 화학적 변화로 보기 어려운 거 화학적 변화로 잠시만요. 이게 뭐죠? 여기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미생물에 의한 농약의 분해는 네, 화학적 변화 나머지 선지들 보시면 나머지는 거의 보이는데 대기 중에서 분해되고 네, 금속이 농약과 반응해서 분해되고 수산화 이온에 의해 분해되고 이런 거는 화학적 변화지만 미생물에 의한 농약의 분해 이런 것들은 화학적 변화라고 보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거고 71번 문제 보조제가 아닌 거든 유화제는 자체 이제 주제죠 주제 목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나머지 보조제들은 목적을 네,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제 네, 제초제에 대해 틀린 거 선택적 제초제인데 반대로 나와 있죠 네, 73번. 네, 이거는, 지금, 이 설명도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네, 잠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별 약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네, 이거는 제가 빈출 문항에 지금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LD50이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이 지금 메모를 해놨다가 다 지울게요, 일단. 네. 50에서 1000. 네, 그냥 이 숫자랑 친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5번. 가스 상태로 병해충에 접촉시켜 네, 방제 효과를 거두려면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네, 독성이 커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맞지 않다고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문제가 정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부터는 정상입니다. 76번. 이거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특강과 함께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건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풀이가 되는 문제고요. 77번. 네, 미세척에 의한 혼합은, 네, 이게 가장 크죠. 살포 장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거고, 78번 문제는 이거 왜 안전 사용 기준을 정해요? 허용 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79번 현수성에 대한 정의 문제고, 네, 물에서 균일하게 분산하고 부유하는 성질 80번. 네, 직권 검사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잡초 방지약입니다. 잡초 방지약에서는 마지막 단원이고, 네, 잡초 허용 한계 밀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4번은 과속종으로 이어지는 과속중으로 외웠던 네, 이 부류가 가장 옳고요. 85번 옥수수는 어적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고 86번은 잡초의 특징 휴면성이 없다? 아닙니다. 휴면성이 있어요. 87번 외국에서 유등 외래 잡초 종류 한번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8번
네, 이거 분류인데, 네, 분류에 대해 제가 깊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4년생 따위는 없고요. 1년생, 월년생, 다년생, 이 정도는 있습니다. 네, 다년생이 이따에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9번, 이거는, 네, 지금 공부하시다가 시간상의 여유가 있고, 나머지 과목에 여유가 있다면, 네, 구글에 검색해서 이제 사진으로 좀 보시면, 네, 이게 로제트형이 뭐고, 민들레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로제트형 맞네. 각각을 좀 보시되, 지금은 이제 필기다 보니까 사진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 여유 되시면 꼭 봐주세요. 50번, 네, 논 잡초 있으면서 벼와 비슷한 것. 이게 경합이 제일 커요. 광경합이. 그래서 정답은 물피가 되는데, 물피 한번 사진 검색해 보시면, 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논잡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페녹시계. 네, 페녹시계는 이사디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방동산이 나머지 특징들 가져가세요. 53번. 온도 경합 따위는 하지 않죠. 네, 94번. 네, 돌피, 뭐 이런 학명 먹어봤자, 뭐 다른 게 나오면 어차피 틀리거든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돌필은 뭐 돌을 이제 자갈이라고 하잖아요. 자갈. 그래서 돌하고 자갈, 그 다음에 리 해서 돌피 해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돌피가 나오면 맞춰주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딴 게 나오면 너도 방동산이는 외웠었잖아요. 뭐 그런 거 봤던 게 나오면 맞춰주시고 안 봤던 게 나오면 과감히 틀려도 됩니다. 95번 화본과의 친구들입니다. 화본과가 제일 잡초가 많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이름들과 친해진다면 네, 필기 시험 물론이고 실기에서도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96번 네, 식물한테 광합성을 못하게 하다니. 근데 식물은 광합성 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심하진 않냐고. 근데 심하진이죠. 발음을 하시면. 아휴,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97번. 네, 잡초의 초형이 가장 작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맞춥니까? 틀려야죠. 네, 틀려야 됩니다. 생긴 걸 알면 맞추지만 생긴 걸 모르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 98번. 암조건에서 발화가 잘 되는 거. 네, 암발화 종자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네, 냉랭한 데서 자라는 냉입니다. 물론 이거는 암기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99번. 논에서 발생하는 1년생 잡초. 논잡초를 일단 아셔야겠고, 논잡초를 아시고, 나면 풀이가 가능합니다. 논잡초와 밭잡초에 대해 좀 분류를 해주시고 100번 같은 경우는 네, 뿌리처럼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근경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회 시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감자 역병에 대한 감자 역병은 토마토에도 감염된다는 게 특징. 2번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는 거. 진딧물 이거 조금 난해한데 나머지가 진딧물이라고는 하지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선지가 나오면 이제 맞추실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병리학 중에서는. 네, 독소는 병원균이 항상 분리합니다. 3번도 풀이가 됐고 4번 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는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고추 역병 같은 경우는 이제 썩어요. 다 그 포장 자체가 썩어버리는 건데 이게 침수에 의해서 발병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6번 네, 감자 이거 바이러스 보는 거죠. 궤경지표법 7번 네, 물관에 침입해서 시드름은 세균병이 많습니다. 시드름병. 균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 거는 네, 오갈병류 또는 빗자루병류, 벚나무 빗자루병, 복숭아 오갈병 제외하고는 파이토플라즈마 계열의 병이라고 했죠. 9번. 네, 이거는 배양이 가능하려면 네, 배양이 가능한 건 세균밖에 없죠. 바이러스 안 되고 파이토플라즈마 안 되고 선충도 되지가 않습니다. 10번. 네, 이거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 도열병이라는 걸 제가 노래까지 부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열병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매개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병 관련 문제를 꼭 짚어주시고 요즘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동양에서 미국으로 이거 중요하다 했죠.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13번 유성포자에 대해서도 빈출해서 다룬 적이 있고 네, 이거는 그냥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바나나 모양의 맥각 덩어리는 균핵이구나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뭐 그때 가서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날 것 같습니다.
15번, 네, 이거 이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저희 친구, 엘리사 친구입니다. 16번,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7번, 네, 자외선, 네,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연결이어서 외우고, 토마토,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 네, 이거는 나머지 선지를 좀 반복 학습하시는 편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 네 이거는 중요합니다. 도열병 방제 도열병 중요하다 했죠. 지금도 벌써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질소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 20번 토양 습도 네 건조할 때 잘 발생하는 거. 네 덩굴이 쪼개지려면 좀 건조해야 쪼개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21번 알락 락이죠. 락은 이제 잠금이라는 건데, 네, 락만 해제하고 나오면 R에서 깨면 유충이잖아요. 유충으로 월동하는구나. 22번, 네,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말이 길지만, 네, 좀 짧게 말해봐. 배설 작용을 돕는 기관, 말피기관, 오케이. 23번, 천공성 해충은 뭐뭐 좀, 박쥐나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쥐나방 연상지어서 하면 R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잡초를 없애면 방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학습을 했었던 걸 기억해 주시고 풀잠자리목 겹눈이다. 25번 페로몬은 나방류 방제에 효과적이다. 26번 사과응애 어떻게 맞춥니까? 패스. 27번 네, 시멘트층이 가장 바깥. 오케이. 28번 살충제 저항성의 원인이 아닌 건 해독 효소 활성 감소라고요? 그럴까? 아니라고요. 29번 거세미 나방 거세미 나방은 유명한 친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패스. 30번 네, 호르몬에 관련된 기관들은 저희가 빈출에서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31번 문제 나무 주사 이거 흡줍성 친구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파리, 깍지벌레 효과적입니다. 32번 곤충과 비교한 응애의 특징 응애 다리는 6개 마디 오케이. 33번 외시류가 아닌 거 패스. 이번 회차 패스가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 번 저희 패스한다고 다 틀리지는 않거든요. 또 대신에 여러분들이 패스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솔나방 중요합니다. 솔나방은 네, 수목해충 중에서는 가장 잦은 빈도로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솔나방은 묵은 잎만 가해하고요. 반대로 나와 있죠. 3번이랑 35번 네, 이거는 마디는 이것도 빈출해서 다룬 것 같은데 처음과 끝만 외우시면 돼요. 처음 마디랑 끝 마디만 외우면 되고 36번 날개 부착 위치 출제되고 있습니다. 37번 솔잎 포파리는 주로 가해하는 건 뭔솔 이런 친구들. 38번 고추에 구멍 뚫린 사진 보셨죠? 담뱃불로 지진 듯하게 담배 나방입니다. 39번 줄점 팔랑나비가 만다고 했었죠. 많은 해충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네 진딧물의 천적들인데 네 한번 복습 꼭 해주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배약 원론 복토 네 파가 얕은 작물이죠. 대표적으로 고구마는 가장 높은 온도가 요구된다. 네, 나머지들이 영양 번식을 이용한다. 43번은. 44번. 네, 저희가 수분 함량. 수분을 2로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1, 5, 15%. 죄송합니다. 45번. 구성 요소 중에서 뭐 연재수가 제일 적은 요소는 제일 적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나마 할 만한 거예요. 눈으로 가져가시고 ABA는 내 세포 노화를 촉진해서 낙과를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ABA 처리가 낙과 방지법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것 같고 틀린 것 같고요. 47번 멀칭 생육 억제 멀칭이 생육 억제를 하는 걸까요? 잡초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물리적으로. 48번 네, 청색광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게 아니고 적색광에서 가장 크고 청색광에선 효과가 가장 작습니다. 49번 유기물과 석회를 통해서 입단을 형성할 수 있다. 50번 연작 장애가 적은 거 담배 오래도록 피시는 분들도 많은데 담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배추, 미나리 본 것도 기억해 주세요. 51번. 작물의 퇴화를 방법으로 자연 교잡률 증가 안 된다고 저 사회 때 나왔고, 네, 이게 정말 주제가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포도의 무액화 생산,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빈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53번. 네, 이런 거는 조금 난해합니다. 54번. 네, 질소 함량이 가장 높은 거는 요소구나. 네, 답전 윤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계속 바꿔서 심는다는 건데 이게 연작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기지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56번은 네, 직립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 서 있으면 얘네가 물 움직이는 속도가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물이라든지 어떤 그 유기물들이 이동하는 게 굼뜨단 말이죠. 굼뜨면 네, 한겨울에 추위 한파가 찾아왔을 때 조금 더 네, 이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동성이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7번 철의 생리작용. 네, 엽록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58번 최근 암모니아태 질소를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탈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네, 58번 같은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태 질소가 환원층에 주면 네,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면서 알게 된 문항인데 요즘 좀 핫한 문제인 것 같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59번 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무조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0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이제 키다리가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지배렐린 61번. 네, 이거는 이제 침숙해지는 게 좋은데 녹균병, 탄저병, 주요 병해입니다. 이거의 농약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62번. 네, 어독성이 해당된다고 설명드린 적 있고 약해 방지를 위한 대책 뭐 농도 때문에 약해가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농도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지는 않고요. 네, 목화 이거 종자 소독은 비타박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65번. 전체 기간 중이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되고요. 66번 생장 조절제 같은 경우는 보조제에 해당하진 않고 나머지들이 보조제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이렴이랑 친숙해지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출제 확률도 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8번 같은 경우는 네, 나머지들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 살펴보시되 네, 이거를 큰 노력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9번 문제 역시 계산 문제인데 1000배로 희석해서 10아르당. 네, 아르랑 헥타르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산 문제 특강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70번 문제. 네, 병뚜껑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71번 패스하겠습니다. 72번 유기인계, 유기염소계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73번 네, 유제, 분재, 수화제, 수용제의 물리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충국 피레트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지 2인지 1입니다. 1. 피레트린 1. 75번 대기 오염성은 포함하지 않구나. 76번 네, 살 입기는 말 그대로 입자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분재 농약이 아니라는 거죠. 77번은 네, 유기인재, 유기염소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78번 네, 사용 목적에 따른 게 아니라 저거는 성분에 따른 분류라고 했고요. 79번 네, 킬로그램 당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에서는 ppm 단위가 곧 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똑같이 드렸어요. 80번 문제 네,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거는 효소가 죽으면 우리도 죽겠죠. die 하겠죠. die. 네, die. 네, 잡초 방지약입니다. 81번 광역 잡초. 네, 네, 사진 검색 한 번씩 해본다면 여유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잡초들 사진도 보면서 실기 대비도 하되 그러면서 이런 것들 맞출 수 있어요. 형태학적인 분류를 맞출 수가 있게 된다. 82번 문제. 네, 만생종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경합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는 건 경합력을 높이기엔 적절하지 않고 83번. 네, 이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동성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네, 적절한 이동성은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4번. 논잡초랑 밭잡초 비교하는 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5번. 다년생 잡초가 아닌 것. 네, 이거 선지 눈으로만 익히시고 여기도 너무 투자하시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86번. 네. 유화력이나 분산력이 작아야 된다. 이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계면 활성제인데 유화력이나 분산력이 작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87번. 네, 작물과 같이 자란다는 설명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8번. 네, 균류가 잡초 방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량병원균으로서. 89번. 네, 일장이라고 하는 일장을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일장을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일장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90번. 네, 이건 기울기로 판단하면 쉽다고 했고요. 네, 잡초의 영향에 의해서 네, 작물의 생육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기간을 네, 잡초 경약 함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1번. 네, 눈으로 나머지 선지들 익혀주시면 되겠고 92번 같은 경우는 네, 영양기관 번식, 영양번식이죠. 영양번식하는 애들을 네, 선지를 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번 수량이 제일 적은 거. 아, 십자학과가 제일 적구나. 네, 십자학과가 제일 적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죠, 저희. 94번 문제입니다. 경합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네, 잡초의 영양 상태와 경합 요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95번. 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 시기. 네, 처리하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고요. 96번 상승작용 정의 문제입니다. 97번 네, 너무 쉽습니다. 2,4-D 제초제. 98번 네, 거리가 먼 것이죠. 나머지 선지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번 네, 군락천이를 유발하는 거. 이것도 많이 살펴본 문제. 10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담수 처리를 왜 해요? 네, 그 필요한 산소를 저희가 물속에 빠지면 익사하는 이유가 뭐래요?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거죠. 네, 이제 마지막 1회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회, 네, 토마토 푸마르병, 네, 이거 세균병이고 주로 병이라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병든 식물체에서 활동합니다. 2번, 식물병을 일으키는 핵산으로만 구성돼. 그리고 핵심은 크기가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이로이드입니다. 네, 새눈 무늬 병균의 월동 형태는 사실 이거 맞추기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냥 준사 몇 번 보고 넘깁시다. 주 무름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네, 이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무름병은 세균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무름병은 악취를 유발한다. 이렇게 연결 기억이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 파트는 완벽히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세균의 변이 기작이 아닌 것은. 네, 이제 이 핵 현상은 네, 무관하다는 거죠. 줄기 녹병,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밀 녹병 나왔었고 보리에도 녹병이 나왔는데 그때 매발톱 나무였다면 지금 매자나무. 그래서 녹병 같은 경우는 매번 나무구나. 이렇게 해도 솔직히 맞추죠. 네, 지금 7번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풀이를 하지만 네, 10리터에 200g이면 상당한 고용량인데 네, 이렇게 고용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저용량으로 섞어서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 사용합니다. 8번 네, 기량균으로 많이 트라이를 한다고 했죠. 네, 9번 같은 문제를 나올 텐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네, 이건 다른 지역 병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다른 지역 병이 나올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또 출제가 되는 것 중에 기원지죠. 작물의 기원지 문제도 출제가 되면 반드시 맞춰야 되고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네, 이거 정말 많이 봤던 문제들인데 패스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11번 네, 즈백 유출법인데 이거는 세균병을 판별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바이로이드, 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네, 바이로에 대한 병증이 그냥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는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는 위축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램 음성 세균을 외우기보다 양성균 세 가지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 시험을 매우 앞둔 상황에서는 네, 그램 염색했을 때 양성은 무슨 색, 음성은 무슨 색,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건가? 다 문제 출제됐죠?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제는 네, 연결해서 이제 복습해야 됩니다. 아, 이거 주제로 이렇게도 나왔었고 이렇게도 나왔었으니까 한 번에 이제 기억을 해야지 파편적으로 이제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돼야 돼요. 공부했던 것들이 사사사삭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14번 정의 문제
네, 15번. 네, 뿌리 혹병은 뭐예요? 세균에 의한 거죠. 세균에 의한 거. 16번. 네, 초승달은 달 중에서 조금 길쭉한 편이죠, 세로로. 네, 희다리병입니다. 입진무늬 마른 병. 네, 입진무늬 마른 병을 방제 방법으로는 만생종 품종을 재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답만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면, 네, 같은 유형의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18번. 네, 감자의 궤경지표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러스. 네, 괴사로 나타난 거 아닌 거는, 네, 위축은 바이로에드에 의한 증상이고, 네, 이게 괴사는 아닙니다. 도열병균. 도열병에서 이제 이렇게 독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죠? 피리큘라리아의 계열의 세균이 만드는 피리큘라린. 네, 도열병은 어떻게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1번 문제입니다. 농림해충학. 네, 아까도 제가 출제 분석을 해봤을 때 박쥐나방이 나왔었죠. 포도 줄기가연의 해충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식으로 나오죠. 이게 그 포인트는 같은데 약간씩의 그 변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기억을 해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쥐나방,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2번. 어린 딱정벌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애벌레죠. 완전 변태라는 거예요. 딱정벌레가, 네, 번데기, 뭐, 어떻게, 져서 성충이 될 때까지 모양이 많이 바뀌죠. 완전 바뀌죠. 그걸 완전 변태라고. 불완전 변태는 메뚜기 새끼들은 메뚜기입니다. 미니 메뚜기가 큰 메뚜기 되는 거. 이런 게 불완전 변태라고 하는 거죠. 23번. 네, 곤충의 천청으로는 네, 다각, 과립 계열, 바이러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 24번. 잎벌레류들은 성충이나 네, 약충이 모두 이제 잎을 가해하는 특성이 있고요. 네, 25번. 식도하 신경절은 이제 더듬이는 지배받지 않고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26번 애멸구는 아기 때부터 우리나라에 삽니다.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27번 네, 벼룩 입벌레인데 저는 사실 뭐 일단 2번 같은 건 걸러서 해주세요. 2번 같은 거는 열매를 가해하지 않고 입벌레는 잎을 주로 가해를 합니다. 2번 거르고 그리고 4번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어렵다면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28번 네, 나머지 선지들 봐주시고, 네, 멀리서 온 우리나라의 정착한 해충. 그리고 섬서구 메뚜기가 이제 오답으로도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섬서구 메뚜기는 사실 서구에서 오지 않았다고 했죠. 29번 배설 너무 쉽습니다. 30번 날개 위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거미랑 직접 비교하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31번 네, 호흡기관이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네, 를 하는 거는 과뢰라고 해서 그냥 과로변태는 가래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33번 네 그래서 아무튼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죠. 향만 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뭐가 보이냐? 향기를 눈으로 보나요? 물론 뭐 냄새를 보는 소년가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향만 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네, 34번. 네, 마늘이랑 고자리파리 연결 지어주시고 35번. 네, 빈출문항입니다. 일반 평형물 이거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석한 게 거기 있습니다. 네, 이거 빈출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립현충학 꼭 살펴봐 주세요. 네, 단위 생식이 가능한 거, 네, 진딧물 아니면 밤나무 혹벌입니다. 진딧물 아니면 밤나무 혹벌. 네, 37번 나머지 선지들 봐주시고 38번 카이로모는 이제 식물은 아무 생각 없이 분비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충한테 득이 되는 거죠. 39번. 네, 심식. 깊은 곳에서 먹는다. 네, 복숭아 심식 나방입니다. 깊은 곳에서 뚫고 들어가서 가해한다. 실기 때 봅시다. 심식 나방. 40번. 네, 침투제죠. 즙액 빨아먹는 애들 침투성 살균제. 진딧물이나 뭐 노린재나 매미 같은 친구들 아니면은 그런 친구들 방제할 때 효과적이죠. 파리라든지. 41번. 네, 냉해는 네, 유수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갑죠, 물이. 네. 42번 최적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 네, 냉장고 편의점 가면 저도 그 보리차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하늘보리 좀 생각해 주시고 저 생각해 주시고 네, 하늘보리 저 진짜 좋아합니다. 43번 네, 콩과 작물의 질소 고정에 필요한 거 이게 몰디브덴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다는 건데
한번 이건 테마가 정해져 있으니까 눈으로 꼭 가져가 주세요. 44번. 네, 전분 함량은 네, 당분을 이제 전분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많으면 삼투압이 높아요. 이 안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불순물 농도죠. 물 대비해서 당분이 많다. 당분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소금물도 바닷물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파도가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소금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잘 안 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분 함량이 적고 전분 함량이 높아지게 된다면 네, 좀 더 순수한 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 함량이 많을수록 내동성이 큰다라는 거죠. 45번입니다. 감자의 휴면 타파는 지베렐린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46번. 수광태세가 좋아지는 거. 수광태세가 안 좋은 거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잎이 크고 두꺼우면 밑에 하엽을 밑에 부분, 옆 잎을 가리고 그 빛을 차단해서 전체적인 생육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수광태세가 좋다고 보기 어렵겠죠. 47번. 네, 이거는 수분 포텐셜 강의에서 네, 열심히 설명을 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조회수가 왜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음향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것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네, TR률은 이제 탑인가요?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윗부분이랑 루트, 저 밑에 건 맞을 거예요. 루트부. 탑 루트 비율인가요? 아무튼 지상부 지하부 비율인데 TR률은 늦게 이제 심었을수록 지상부가 커진다. 왜냐면 뿌리부가 이식을 늦게 하게 되면 뿌리부가 뭐 화분 같은데 모종 그 판계 같은 데서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이 늦을수록 지상부로 좀 더 성장이 집중되고요. 질소가 많으면 지상부가 발달하게 되고 일사량이 적으면 네, 햇빛이 적으면 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사량이랑 토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일사량이 적으면 햇빛을 받아서 동화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잎부분에서 먼저 쓰겠죠. 그렇지 않아도 햇빛 부족한데 밑으로 막 양분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니까 일사량이 적으면 뿌리 성장이 조금 약해지고 토양이 대신해서 또 안 좋은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이 안 좋으면 또 뿌리 부분에서만 쓰겠죠. 남은 게 없겠죠. 위로 올려 보낼 게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토양이 좀 불리한 환경이 된다면 어, 토양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지상부 생육이 좀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 토양의 통기성이 안 좋아지면 뿌리 자체가 이제 생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48번의 힌트가 됩니다. 49번. 네, 재배종은 체종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대립종자로 발달했다는 거. 50번. 네, 굴광. 이렇게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면 좀 꺾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올고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꺾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가게 되죠. 해바라기처럼 해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청춘일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440대의 파장이다. 사랑이니까. 그리고 해바라기, 굴광성, 그리고 청춘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벼의 3요소. 네. 벼우, 네, 이게 뭔 말은 아닌지만 그냥 전 벼우 이사했습니다. 52번, 네, 무 계열들이 2년생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3번, 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54번, 이거 간산성 pH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인이 영어 기호로 P잖아요.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55번, 광합성에 제일 효과적인 스마트팜에 이제 적색 계열의 핑크색 비슷한 불이 보여요. 저희 눈에는. 그게 이제 적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56번, 네, 이춘화에 대한 정의 문제였고, 57번, 지베렐린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빈출 문제에 천연 지베렐린, 뭐, 옥신, 천연 옥신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거 꼭 복습해야 됩니다. 58번, 네, 이거 기원지 문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원지라든지, 또 뭐였더라? 그 병 있잖아요. 지역 풍토병. 그것도 알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복습해야 됩니다. 59번 많이 본 거죠? 속이 상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는 비읍 시옷 봉소입니다. 60번 정의 문제. 61번 네 이렇게 지금 힌트로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줄임말도
복습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 MG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으로 꼭 익혀주셔야 되고, 종자 처리 수화제가 제일 적게 쓰이는구나. 적은 양이 쓰이는구나. 담자균류는 네, 지금 몇 프로 세일이야? 몇 프로 세일이에요? 몇 프로요? 당장 쓸어 담자. 담자균류입니다. 63번. 이건 연상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개찌렁이는 벤솔탑이구나. 그냥 외워주시고. 네, 베타산화는 BD예요. BD. 그래서 24 BD. 네, 억지지만 외워주시면 되고. 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65번. 이거는 알기가 약간 빡세고. 이거는 뭐 66번도 사실 조금 빡셉니다. 네. 나머지가 해당된다는 건데,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너무 쉽습니다. 68번 유기유황제가 아닌 거는. 네, 이거는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기 어쩌고는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유기 수은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유기유황제는 많이 나오고 있고, 69번, 네, 어독성에 대한 문제인데, 네, 수온, 성장 단계, 제재 형태에는 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70번. 네, 빈출 문제에서 유제라든지 수화제라든지 네, 특징들 다 비교했기 때문에 그거 복습해 주세요. 71번. 병과 연결지어서 겉간부기병도 주요 병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암기해 주시고 72번 같은 경우는 비선택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 맞는 경우 거의 못 보셨죠. 네, 콩나물의 생장 촉진제 6을 이렇게 연속으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콩나물이랑 콩나물 판 뒤집힌 모양이 됐네. 네, 6BA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74번 아주 정석적인 문제고요. 계산 문제 특강을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5번 문제. 네, 저 비산 분재 이름답게 네, 분산이 덜 돼야 되는데 분산성을 평가한다라는 것도 네, 좀 어불성설이고 76번 뚜껑 색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77번 네, 생장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2사D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78번 문제입니다. 네, 바람 등지고 항상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네,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가 바람과 같은 방향, 바람과 등지고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9번. 섞어 쓰기 때문에는 농약 제재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니까요. 80번. 요속의 제초제는 네, 패스를 하셔도 되고 나머지가 2사D는 일단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81번 문제. 뿌리까지 생생히 가래. 생생히 떠다니는 생이 가래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네, 잡초, 휴면성이 없다라고 자꾸 나오는데 틀렸다고요. 83번. 경종적 방제 방법이죠. 제식 밀도 조절은 예방적이 아니고 84번. 사질토. 사질토는 모래에 가까운 거, 중점토는 점토 계열. 네, 점토에서 좀 더 수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극에서 딱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발생 심도가 중점토에서 더 얕겠죠. 네, 그렇습니다. 85번 선택성. 네, 이거는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 암모늄, 입상수용제. 네, 그렇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이것도 보셔도 되고 영어로 나온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연생 잡초는 영양기관 번식을 많이 하는구나. 작물의 수확. 아, 이거 너무 쉽네요. 87번 너무 쉽고 88번 접초와 벼의 경합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시기는 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89번 네, 죽은 식물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고요. 90번 쌍자엽, 단자엽 비교하는 너무 쉬워요. 90번 이렇게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91번 암바라 종자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2번 네, 잡초만을 골라먹는 생물을 이용하는 건 생물학적 방제, 생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방제 방법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거죠. 93번 이거는 지면을 피복할 경우 잡초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차가 커질까요? 네, 좀 작아지게 되겠죠. 94번. 네, 광합성을 저해해요?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저해, 너무하네 해서 진짜. 진짜로 했죠. 진짜 너무하네. 트리아진. 진. 진짜 너무하네. 네, 95번. 네, 혼합하는 기량적 효과. 기량적 반응이라는 거. 정의 문제입니다. 96번.
네, 방송산이 이 사진은 맞지만 방송단위는 논잡초라서 네, 콩이라는 게 틀린 것 같고요. 97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은 네, 유기제초제가 독성이 더 강하다. 99번 화잡초. 벼랑 비슷한 애들이 화본과라고 했죠. 네, 그 친구들이랑은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름 알아두시고 100번 군락천이 이 문제 너무 자주 나왔네. 제초제 연속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19년도 문제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19년도까지는 해설을 하고 17, 18, 17년도는 이제 자율적인 학습을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강의는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복습이 중요해요. 새로운 걸 더 하지 마세요. 제발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머리에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거를 완벽하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점수대가 아니어도 합격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고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2년에 이제 식물보호기사 필기 강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실기 강의로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